여러분 직장인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라는 것은 결국 주식, 코인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부동산이에요. 지금은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니까 밑에 아파트들은 빠지고 강남은 지금 몇 군데는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방어적이니까 이런 조정 장세에서도 전혀 영향을 안 받는 무풍지대 네 곳이 있거든요. 네 곳이나 있어요? 네 곳이나 있어요. 내가 좀 더 상위 입지로 갈아타겠다. 경기가 개선될 때 지금. 소비를 지르는 것처럼 저축을 질러버리세요. 그죠? 무서워할 게 없어요. 소비는 질렀다가 수습이 안 되지만 저축은 질렀는데 안 된다. 그만 두면 돼. 오늘 바로 저 날립니다. 조심해요. 조심해요. 여러분 지금 결심했다 그러면 은행으로 가지 마시고 원고 투고 쓰리고 네 지금 김경필 작가님,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고 네. 이분하고 매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보고 말 게 아니라 내용을 들어보니까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반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자, 2부에서는 이제 2030, 일본의 2030들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예. 일단 돈을 모아라. 뭐하라. 어느 정도 모아야 이게 투자가 가능한 거 아니냐.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2030 때가 제일 모으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 낳고 뭐 이러고 키우는 가장들 보면 이제 뭐 맞벌이를 하든 외벌이를 하든 애들한테 돈을 많이 써가지고 저축하기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당연히 그런데 그 2030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200, 300 월급을 타서 먹고 죽을 돈도 없다. 그치, 나 그렇게 근데 말하죠. 우리 대리님, 과장님, 차장님처럼 월급 400, 500, 600 되면 그때 저축 많이 하겠다. 다들 그래요.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대리님, 과장님, 차장님한테 물어보세요. 200만 원 저축하는지. 100만 그러니까 월급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진짜 독한만 먹으면 한 200만 원 저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400, 500 버는 분들이 200 저축 못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 들어가는 돈이 많거든. 맞아요. 우리 작가님이 안 좋은 예로 말하는 게 네. 다 나여가지고 아주 막 괴로워 죽겠어. 나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 네. 자 그럼 4050을 그래. 지우고 전민기로 대체할까요? 자, 우리 4050 세대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네. 친숙한 90, 00년대, 네. 90년대 그다음에 00년대 노래 제목을 비유해서 좀 설명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코너 제목은 4050 가요 탑10입니다. 좋아요. 네. 자, 4050은 모으는 것도 많고 쓰는 것도 많은 나이인데 기존의 보험이나 저축 상품 가입해 두신 것도 많을 거예요. 정리도 해야 되는데 자, 4050은 이렇게 하면 좋다. 세 가지의 노래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상품 가입보다는 기존의 상품을 돌아봐라. 듀스의 나를 돌아봐지는 나를. 이거 굉장히 힘들게 찍는구나. 자, 두 번째. 3D 업종인데. 기존 상품을 일부 보완 수정하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업타운의 올라. 어이, 새록새록하네요. 자, 세 번째. 필요한 상품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필요하면 가입하라. T3스의 이거 알아요, 이 노래? 몰라. 매일매일 기다려. 예. 알아요. 네, 매일매일 기다려. 이거 거의 락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이나. 이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네, 그렇죠. 기존 상품을 많이 가입해 있는 게 잔뜩 기존 가입해- 상품 많이 가입해 가입해 있다. 있는 상태에서 세 가지 노래 중에 한 가지. 없으면 없다고 하고 다른 노래를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다른 노래로 추천을 해야 네. 됩니까? 가요 탑10이니까요. 야, 그건 그렇구나. 웬만한 개그맨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노래까지. 저는 네. 굳이 이제 오늘 이 노래 제목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4050 분들한테 네. 업타운의 올라올라. 업타운에 올라올. 네. 기존 저 이 상품- 노래는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까 한번 더 해줘 보실래요? 이게 무슨 노래예요? 올라. 올라. 이거 가수 이름이 업타운인 거죠? 네. 그렇죠. 뭔가 업타운. 예. 업타운이라는 게 우리가 그 영미권에서는 주로 부자 동네를 업타운이라고 하거든요. 뭐 다운타운의 업타운. 그래서 업타운 거리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업타운 그렇죠. 걸. 예, 아시네. 그 업타운으로 올라올라라는 거가 저는 이제 4050 재테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좀 싹 바뀔 수 있는데 여러분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제 사실은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좀 연일 나오는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금리 인상이 뭐 곧 꺾일 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고. 이게 울트라 스텝 같다 그러던데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앞으로 좀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조정 장세에서도 전혀 영향을 안 받는 무풍지대 네 곳이 있거든요. 네 곳이나 있어요? 네 곳이나 있습니다. 네 가지의 형태의 부동산은 아직까지 무풍지대. 네네네. 뭐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번째. 첫 번째는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그죠. 연일 신고가 초고가 아파트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두 번째, 초신축.
엊그제 페인트 마른 아. 이런 아파트 초신축 아직 무풍지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건축. 재건축 아파트도 역시 무풍지되고 예. 그다음에 하나가 초저가. 아예 싸서. 아예 워낙 싸서 2020년과 21년도에 오른 게 없는데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빠질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 2020년과 21년도에 오른 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 요 네 곳은 아직까지는 무풍지대인데 금리 인상이 더 가속화된다면 이쪽도 영향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왜 4050들한테 업타운에 올라올라를 제가 추천해 드렸냐면 네. 여러분 직장인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라는 것은 결국 주식, 코인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부동산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을 가기 위해서 뭐 코인도 하고 시드머니를 키우기 위해서 뭐 주식도 하는 건 맞아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된 우리나라 2022년도 올해 1분기에 그 5분위 가구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가구의 소득을 상위 20%, 그다음에 20% 해서 쫙쫙쫙 20%대로 5등분 나눈 거야. 예. 자, 이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네. 5분입니다. 5분이에요? 네. 높은 데를 5분이라고 하는데 5분위 이 20%가 평균 가구 소득이 1,083만 3천 원이었습니다. 월. 예, 월. 이거는 뭐 맞벌이에요? 외벌이? 그러니까 가구의 전체 소득. 근데 맞벌이. 이 가구 수가 얼마냐면 여러분 네. 429만 가구거든요. 429만 가구가 평균 소득이 1,083만 3천 원입니다. 1,083만 3천 원. 83만 네. 3천 원. 그러면 하위 20%는 429만 가구. 거기는 104만 3천 원이었습니다. 우와, 아니 10배 차이도 더 나네요? 10배 납니다. 10배. 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아시죠? 10배 더 나는 거. 이게 평균 통계니까 그치, 그런 평균이니까 거고 그렇고. 실제 진짜 부자 소득 높은 사람과 아이. 진짜 소득 적은 사람이 이 10배만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경제학에서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소비 증가분을 다 소비하지 못한다. 못하죠. 이게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상위 20%가 429만 가구라고 그랬는데 네네. 서울의 가구 수가 405만 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총 가구 수만큼의 가구 수가 지금 평균 소득이 1,083만 3천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위 5%인 한 100만 가구는 얼마냐? 무조건 3천만 원 넘거든요. 아유, 그렇겠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이 소득이 들어와. 아직은 돈이 많진 않아. 하여튼 3천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금리가 한 1, 2%다. 과거처럼. 네. 그럼 강남 안 가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금리가 1, 2%다. 당연히 가죠. 네네네. 아니면 뭐 월세로 가든 뭘로 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장 돈 벌면 하고 싶은 게 좋은 주거지에 살고 싶다라는 욕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해서 4050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있죠. 네. 그 평형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업그레이드 입지를 시키구나. 업타운으로 올라 할 생각을 하면 그것이 가장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현금 흐름에서 가장 변동성 없는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내가 한 얘기랑 똑같네. 그러니까 제발 평형 넓은 데 가려고 하지 마세요. 막 50평. 50평 전세 사시고 네. 25평 강남에 전세 그 월세 놓으시고 딴 데 50평 가서 사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거보다는 궁극에는 시대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라고 했잖아요. 30년 후에 20년 후에 가장 가격이 비쌀 자산은 뭐냐? 현금 흐름이 가장 안정된 자산일 겁니다. 네. 그럼 현금 흐름이 가장 안정된 자산이 대한민국에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원화 달러를 쓰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원화가 안전자산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상가 건물이 아니라 주택입니다. 주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속된 표현으로 아사리판이라고 하는 하락장에서도 신고가가 나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반증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되는 한 은퇴할 때 가장 최상위 입지에서 은퇴하셔야 돼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은 네. 그걸 가기 위해서 뭐 중간에 적금 들고 주식하고 펀드하고 이거 다 좋은데 네. 궁극에는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럼 제가 이제 집이 하나 있는데 네. 빚이 껴 있단 말이에요. 음. 그거를 이제 적당한 가격에 팔고 빚을 조금 더 얹어서 약간 또 강남에 가까운 곳으로 현재는 이제 15억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 이제 뭐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건 15억 이상 아파트들도 푼다 만다 얘기가 있죠. 지금 푼다 만다 얘기가 있죠. 예. 왜냐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늘 지적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내 재산 30억 40억인데 대출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는 아마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방향은 맞는데 지금은 금리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가 좀 더 상위 입지로 갈아타겠다. 네. 지금 우리 전 팀장님처럼 네. 이런 니즈가 있으신 분은 경기가 개선될 때 움직여야 됩니다. 아하. 일단 준비만 해놓고. 왜냐하면요, 예, 예. 경기가 개선될 때 주식시장에서는 뭐가 오르죠? 가치주가 오르죠. 네. 경기 둔화돼야 성장주가 좀 빛을 보죠. 그죠? 이게 똑같아요. 아파트 시장도 경기가 좀 둔화 침체 국면으로 가면은 상위에 있는 자산들이 조금 가격이 방어적으로 바뀌거나 좀 잘 올라가는 편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 21년도에 경기 개선 심리가 시장에 강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극복될 거다, 좋아질 거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9억 미만 아파트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쫙쫙 됐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지금은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니까 밑에 아파트들은 빠지고 강남은 지금 뭐 오르는 건 아니지만 몇 군데는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방어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싼 집을 팔고 좀 더 비싼 집으로 간다 할 때는 경기가 개선되는 시기에 시도를 해야지 지금처럼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에 하시면요. 내 집은 빠지고 강남은 가만히 있으니까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아, 좋습니다. 싼 주식 팔아버리고 비싼 거 그렇죠. 살까 막 이런.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4050은 꼭 그걸 기억하셔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이 업타운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야, 그러고 보니까 이 제목이 딱이네. 업타운 올라올라. 예. 저 이게 뭐 피디님하고 짠 거 아닌데. 참 보니까. 자, 다음 질문 네. 갈게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네. 등등 이제 4050한테는 노후를 위해서 중요하죠.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소득은 뻔하고 나가는 돈은 많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뭐 이런 노후 대비 비중을 어떻게 둬야지 노후 대비를 훌륭하게 할 수 있느냐. 저는 뭐 전 연령대를 걸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저축 가능 금액의 10%에서 15% 이내로 해라. 이렇게 보기 말씀드립니다. 예. 보기 드릴게요. 예. 어 보기가 있습니까? 보기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소득이 정해져 있다면 늘리면 안 된다. 아. 이소라의 이제 그만. 그만. 이거 이 노래 뭐지? 다 부를 필요는 없을 것 아, 같아요. 이제 그만 뭐 이런 건가? 자, 2번 소비를 줄이든 알바를 뛰든 어떻게든 늘려라. 구피에 많이. 많이. 자, 3번 그냥 기본적인 것 혹은 정말 필요한 거 하나만 잘 관리해라. 9번승 너 하나만을 위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소라의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예, 예. 자, 왜냐하면 투자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 있고요. 네. IRP라든지 이런 연금 관련된 상품이 상품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메리트가 그렇게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수수료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이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야 그래 장기로 투자하면 무조건 금리나 인플레이션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또 지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왜 이제 그만을 선택을 했느냐 하면 연금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예상한 것보다. 예, 예상한 것보다. 보통 우리 이제 90년대생분들이 기대 여명이 지금 90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대 여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냥 평균적으로 건강하면은 그냥 90세까지 산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70년대, 80년대생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80대 중반은 나와요. 기대 그 여명이. 정도는 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난 80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연금을 줄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한 120살까지 살아버리면은 그 금융기관은 망하는 거지. 그럼 결국 그 반대는 무슨 얘기야? 본인이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막는 걸로는 연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나 상품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그다지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다. 자산을 불려주는 그런. 다만 내가 연금을 여기에 코 껴가지고 내느라고 한 달에 10만 원을 내면서 소비 안 하는 효과가 있잖아. 아, 그죠. 그거 안 했으면 연금 안 했으면 그냥 그거 안 못 했으면 쓸 거. 멘토님 얘기 듣고 나 연금 깼어요. 그리고 깨고 뭐 어디 가서 뭐 사고 이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고. 그거 가지고 딱 그거만큼 적금 들어서 뭐예요? 착착착착 시드머니 모아서 우리 이사 갈 집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뭐 이런 데 쓰면은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 안 드는 것보다 뭐 당연히 드는 것이 게 좋지요. 낫네. 그러나 사실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품적인 메리트는 그다지 높지 않다.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살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보면 해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젊은 분들한테는 너무 과다한 거는 조금 좀 경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만이라고. 아니 왜냐면 또 불안감을 조성한단 말이야. 연금 뭐 다 지금 고갈되고 있다 막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는 도중에 연금이고 뭐고 다 깨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럴 맞아요. 거라고는 코앞에 닥친 문제부터 맞아요. 해결하고 넘어가고 남은 돈으로 해야지. 좋아요. 우리는 노후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다음 자, 질문 재밌습니다. 네. 4050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데 돈 앞에서 자유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요즘 금리 인상으로 이래저래 어려운
시기인데 월급 관리 어떻게 해야 그나마 괜찮아질까요? 1번 저축밖에 답이 없다. 보아의 Number You still my number one. 저축이 넘버 원이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월급에 맞는 투자처를 알아보고 투자만이 정답이다. 조규만 다 줄 거야. 자, 3번 저축 투자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소비 지출을 아껴라.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근데 1번하고 3번은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소비 지출을 아껴서 저축밖에 답이 없다. 13은 약간 맥락이 그 소속사가 좀 같은 약간 요런 소속사 같아요. 네, 같은 음악이고 네. 보니까 그리고 가운데는 다 줄 거야. 다 줄 건데 누구한테 주는지 예, 뭐 금융회사에 줄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1, 3번이 맞다고 봅니다. 예, 일단 소비 한마디로. 지출 줄이고 예, 그리고 저축을. 3번 오늘 제가 나온 어떤 취지에 맞는다면 3번 예,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이 순서가 그렇죠. 아끼고 네네네. 모으고 불리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하면 생각을 여러분들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아 그래 아껴보자. 그리고 막 뭘 아낄까 막 생각을 해. 아낄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안 돼요 여러분. 아낀다는 게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엄청나게 호의호식하는 것도 아닌데. 뭐 택시 타는 거 줄이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몇 년 만에 오늘 여기 택시 타고 왔거든요 지금. 아, 진짜요? 네, 역삼동에서 여기 솔직히 조금 애매해. 뭐 타고 가기도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택시를 탔는데 나 기본 요금 3,800원인 건 처음 알았네. 깜짝 놀라셨죠. 네, 아니 뭐 정말 택시 안 타니까. 근데 아무튼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잖아요. 네, 네. 왜 아끼는 게 안 되냐면요. 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잘 아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끼고보다는 모으고를 먼저 해야 돼. 먼저 그러니까 떼어서 모아라. 소비를 지르는 것처럼 저축을 질러버리세요. 그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맞죠. 155만 원짜리 적금 하나 들어보세요. 155만 원짜리 적금 들면 5년 후에 1억 되거든요. 만약에 195만 원 정도 들 수 있다면 4년 후에 1억이 되고요. 266만 원 요 정도 적금 들면 3년 후에 1억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지르는 거야. 소비를 지르는 게 아니라 저축을 질러버려. 그리고 나서 어떡하지? 돈이 없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아끼는 거지. 어떻게 아끼고 나서 남는 돈이 있어서 저축?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해봤는데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내 차 좀 인수할래요? 나 할부가 아직 2년 남았는데. 그러니까 아유 이런 식으로 할부를 2년 빡 한 300만 원짜리 질러.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고 적금을 질러. 적금을 질러보세요. 왜? 여러분 질르면, 야. 무서워할 게 없어요. 소비는 질렀다가 어떻게 못 갚은 수습이 건- 안 되지만 저축은 질렀는데 안 된다. 어떻게 그만두면 돼. 연체 여러분 따지고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다가 중지하면 간만큼 이익이야. 어. 그냥 중간에 해지해도 돼요. 뭐 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적금은. 해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 이런 것들로 뭐 손해가 발생하는 것들로 하는 건 그게 절대 아니지.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봤다. 나 저축 155만 원짜리. 이게 어디야? 야, 나 적금 한 달에 500짜리 그러니까 모바일로 155만 원짜리 들고 그냥 이거 캡처 떠놓으세요. 나 이거 이런 거 들어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야. 해지했지만. 야, 한번 그래서 해봤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해봐요. 아니 뭐 이거를 뭐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네요. 하면 돼요. 네. 제가 이게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 월급 330만 원이 올라간다는 이 소식을 접하고 모든 직원들이 나가서 막 담배 피면서 뭐 골프 끊을까 뭐 할지 할까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러고 있다 보면 뭐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한은행 선능리점으로 달려가가지고 예. 바로 39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습니다. 월급 30만 원 오르는데 왜 39만 원짜리 적금 들었느냐? 네. 그래야지 500만 원 나와 1년 후에. 그래서 39만 원을 질렀어.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생각을 해봤는데 네. 돌아가던데? 돌아가요. 담배를 끊든 뭘 하든 돌아가요. 그러니까 돌아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저축도 선빵을 날려야 된다. 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바로 저 날립니다. 조심해 은혜. 조심해. 여러분 지금 결심했다 그러면 은행으로 가지 마시고 이걸로 다 돼요. 그냥 질르세요. 좋습니다. 질르세요. 자, 마지막 질문. 네. 4050이 만약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평균 수입이 대략 600 정도라는 기준 하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답이 나왔네. 지출을 하자. 벌써 답이 나왔다. 자, 답이 나왔어. 첫 번째 윤수일의 아파트. 자, 두 번째 이거 노래 안 김혜란의 불러요? 안 불러요. 빰빰빰. 아니, 한번 불러주실래요? 아니 뭐 네. 한번 들어보고. 나한테 뭐 예능까지 원하면 안 되고. 시키는 거 하지 마. 우리 말리는 거야. 그러게요. 어느새 말렸네. 자, 두 번째 김혜연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예. 땅. 땅. 자, 세 번째 신유의 오르락 내리락 주식. 사실 좀 어렵다. 근데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세 개 중에 4050이 뭘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네네네.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분이 600 정도의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나름 그래도 좀 안정적인 분 아닙니까? 네네. 안정적인 이 정도 4050에 600만 원 수입이라 그러면 뭐 완전히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아닌 거예요. 네. 그죠? 그렇다면 이분이 굳이 모험을 걸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모험을 들 필요가 있을까? 자, 단추 2개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1억이 튀어나와. 100%. 네. 이걸 누르면 100억이 나오는데 반반이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뭘 누르느냐? 나는 두 번째. 그죠, 100억. 네. 왜냐하면 이 김현우 소장님 같은 경우는 1억 갖고는 인생이 안 바뀌고. 그러니까 바닥에 나는 있어서 안 돼. 100억은 나와야 뭐 되든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갈급한 분, 갈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네. 굳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청나게 모험을 걸 걸 필요 없다. 땅은 아니다. 땅은 굉장히 뭐 아니면 도어거든요. 예. 주식,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실 주식은 뭐 지금의 상황에서는 네. 진짜 사실은 너무너무 불투명한 부분이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사면 웬만큼 그래도 3,300 꼭대기에서 산 사람도 있는데 예, 지금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죠. 아 그렇구나. 나도. 아니 제가- 나는 투자고에 안 좋은 사례로 뭐 모든 걸 내가 대표적인 안 좋은 케이스로. 안 좋은 케이스 1, 아. 2.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가 가장 비싸요. 이 세 개 중에 지금. 네. 아직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조금 더 빠진 다음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일단 상승폭은 적을 가능성은 있으나 변동성,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투자에서 얘기하는 리스크가 표준 편차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서 얼마나 표준 편차는 가장 작은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 부담이 적은 걸로 가죠. 네. 사실 그래요. 4050이니까 또 위험 부담을 너무. 근데 만약에 이분이 4050인데 지금 월급이 300이 안 되고요. 막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땅 사라고 그러지. 이게 인생이 안 바뀌는데 뭐. 2번 버튼을 눌러라? 2번 버튼 누르고 막 주식하고 이게 맞는데 이분이 이제 600 정도면 그래도 중산층 가까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 4050이면 이제는 한 번 쓰러지면은 복구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라는 아니다.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안정지향적인 걸로 가야 된다. 좋습니다. 명쾌합니다. 예. 이 심리 때문에 2030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코인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는 맞아요. 거 아닌가 예.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내가 정확한 데이터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얼마 전에 네. 빚 빚? 어. B2? 2030들이 아무튼 빚을 진 거? 예, 예.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성실한 게 답이고. 힘내시고 2030님들 읽어 네. 보시면 네. 일단은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2030 때 4050이 해야 할 거 미리 해버리면 더 안정적으로 인생 살 수 있는 맞아요. 거죠.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금방입니다. 이분이 어디 가서 다 얘기한 것 중에 살만 쏙쏙 바르는 시간입니다. 엑기스만 싹 발라냈습니다. 아 근데 우리 그 전 소장님 참 마음에 드네요. 아까 외모 이미지도 비슷하다 그랬는데 네.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뼈가 있네요. 약간 컨셉이 그런 컨셉입니다. 맞아요. 나 미워하지 마. 아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랑 너무 비슷해서 그래. 근데 좋아, 좋아. 이게 말에 뼈가 있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딱 보면 말에 뼈만 있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살은 없고 뼈만 있어요. 좋습니다. 살은 좋습니다. 필 하모니께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뼈는 제가 얹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소비 추정의 법칙을 이야기하셨던데 소비 추정의 법칙. 이거 뭡니까? 이게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위험우 때문에 요즘 우리 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네네네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피의자가 확실한 어떤 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무죄로 우리가 추정을 하지 죄가 않습니까? 없다는 죄가 걸 없는 걸로 전제하고서. 전제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추정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나 돈 안 쓰는데 나 그거 어차피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저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자동이체로 금융기관의 정확한 날짜에 딱 이체되는 저축이 아니면 다 소비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얼마 저축하세요? 그러면 300만 원 중에 100만 원 저축합니다. 그러면 200만 원 소비하는구나. 난 이렇게 본다. 이거. 아하. 아닌데 나 그렇게까지 안 써요. 150밖에 안 써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200 씁니다. 행복이라는 게 참 여러 종류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도 물론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행복한 부분이 있죠, 물론. 뭐 여행을 가든 뭔가 좀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뭔가 우리가 엔터테인에 관련된 걸 했을 때 기쁨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쁨은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쁨은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기쁨이거든요.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뭐냐면 굉장히 순간적이에요. 뭔가 지금 그리고 더한 자극을 원해. 그렇죠. 자꾸 더한 자극을 요구하는. 근데 세로토닌이 나오는 행복이 있거든요. 세로토닌이 나오는 행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네. 도서관에서 막 12시까지 해본 적은 한 번은 있죠. 있죠. 네, 막 너무 허리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가방 메고 탁 나오면서 별을 딱 보는데
야, 내가 오늘 웬일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 그러면서 뿌듯하지. 오는데 뿌듯한데 여기서 뭐가 쫙 올라오잖아. 어. 그 뿌듯한 뭔가. 예. 그게 세로토닌인 거야. 공부, 운동 끝났을 때 또 엄청나게 뿌듯함. 그 다음에 저축. 그래서 공부, 운동, 저축이 바로 이 세로토닌이 나오는 기쁨이라 여러분 그 아드레날린, 도파민만 나오는 행복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너무 그쪽만 추구하지 마시고요. 공부, 운동, 저축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한번 훈련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발전하실 거다라는 말씀. 마무리는 약간 강연 느낌으로 네. 쫙 끝내주시네요. 2030 우리 앞에 2030 우리 PD님들이 있는데 두 손 모으고 있잖아.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어요. 주식 전문가 나왔을 때 다리 쫙 벌리고서 예, 뭘 추천하고 아니, 뭐 주식 얘기할 때도 불러주세요. 저도 뭐 30년 개인 투자자. 오. 좋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그렇지만 그 안에 뼈와 살이 있는 네.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김기영 필 선생님 Feel.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 난 솔직히. 저도요. 나는 사실 이런 내용이 제일 필요했거든요. 우리 아내가 꼭 좀 봤으면 좋겠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나랑 둘이서 소비 배틀하고 있거든요. 그 아까 우리 조민기 팀장님도 중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아 이게 맞나? 이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그 의지에 확신이 안 들 때 영상 보시고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게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이다라는 확신을 머릿속에 그냥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투자구에서 오늘 영상은 네. 필독. 필독. 네, 요거 무조건 보고서 다음 거 예. 영상 가셔야 김경 됩니다. 필독. 예. 자, 다음번에 또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거짓말 하실 상은 아니니까 또 모시기로 하고요. 네. 투자고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